자, 이거 우리 저번에 함수에서 한 번 이미 경험을 했었던 녀석이었어요. 제가 이거 할 때 뭐 하라고 그랬냐면 지금 가운데 있는 y는 x라는 녀석은 좌표를 알려주는 용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역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보통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선생님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이쁘게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생각이에요. 괜찮은 생각인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의 좌표를 너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자, 왜냐면 지금 가운데 있는 선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있는 선의 역할은 좌표 알려주는 용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A가 왔으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A가 되고 B가 왔으니까 B가 되고 C가 왔으니까 C가 되고 D가 왔으니까 D가 되고 마지막으로 E가 와서 E가 되는 딱 요 좌표 알려주고 솔직히 이 가운데 있는 직선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책에 보니까 뭐야 했냐? 자, F의 역함수 D랑 FF의 역함수 D. 자, 요걸 지금 구하라고 써있거든요. 자, 해볼게요. 역함수에서 D를 구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되냐면 여기서 쭉 올라오면 돼요. 쫙 올라와서 이렇게 가면 돼요. C, 맞죠? 그래서 얘는 C가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는 역함수 두 번 계산하시면 되죠. 자, 두 번 해보자. 그러면 D에서 출발했어. 쭉 올라가서 C가 나왔어. 이게 한 번. 두 번째는 C에서 올라와서 쭉 가서 어디로 가면 돼요? B로 가면 되겠죠? 이게 두 번. 그래서 B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패턴인 건 맞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은 이렇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풀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림을 잘못 그려버리면 꼬이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 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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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 그리면 항상 초월의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면 차라리 얘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나을까? 굳이 얘를 그리지 말자 이거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자. 역함수라는 건 결국은 x에서 출발해서 y로 갔던 걸 다시 y에서 출발해서 x로 오는 거 맞죠? 함수의 근본이 x에서 출발해서 y로 갔다면 예를 들어 요 식에서 여기가 지금 A, B, C, D, E인 거는 얘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자 만약에 요 식에서 C에서 출발해서 D가 된 거잖아요. 그쵸? C에서 출발해서 D가 됐어. 문제에서는 D에서 출발해서 C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역함수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보면 되느냐? 이쪽에서 보라는 거지. 어차피 Y에서 X로 보낼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풀 때 역함수의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말고 이쪽에서 보자고. 여기서 출발시키자. 죄송. 여기서 출발시키자. 쭉 가면 여기서 만나죠. 그쵸? 쭉 따라가 보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한 답과 그냥 거꾸로 이렇게 y에서 출발해서 x로 보내는 이 풀이가 답이 똑같다는 거지. 자, 얘도 보자. 역함수 두 번 하래. 그러니까 한 번 보냈고 c까지 왔어. 이게 한 번. 자, 두 번째는 어디서 출발? c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딱 와서 내려오면 되잖아. 그러면 b가 당연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는 거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역함수의 근본적인 질문인 거지. x에서 y로 보내는 게 원래 함수라면 이 아이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보내는 거니까 이쪽에서 출발시키자. y축에 출발시켜서 이쪽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갑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한번 보자.
B랑 역함수 C를 구하래요. 자, 요걸 구하래요. 그럼 한번 해보자. 지우가 역함수 B는 자 먼저 요거 써드릴게요. 역함수 B는 얼마일까요, 지우가? 어디서 출발시켜야 돼? 여기서 출발시켜야 되겠죠. Y축에 있는 B에서 출발시키는 거야. 어디까지 와요? 쭉 여기까지 와서 내려오면 돼. 그래서 답은 C가 됩니다. 그럼 현준아, 역함수의 C는 얼마일까요? D, 그렇죠? 쭉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D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 자, 역함수 D는 얼마일까요, 도현아? D는 2. 그렇죠? 쭉 와서 요 그래프까지 와서 내려왔으니까 2가 된다. 그래서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우가 얘는 뭐가 될까? B, 그렇죠. 이런 식으로 A에서 출발해서 요 그래프까지 와서 내려온 함수값. 우리가 보통 함수값 볼 때 밑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 그 습관을 반대로 적용시키신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뭐 되게 뭐 제멋대로 막 그려져 있어요. 한번 해보자. 문제가 원하는 건 역함수 속에 한 번 더 역함수의 2의 값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자.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역함수에서 2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호야, 역함수 2는 얼마일까요? 0, 그렇죠. y에서 2에서 여기 걸쳐 있잖아. 그렇죠? 얘는 0,2니까 y가 2면 x는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0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영아, 얘는 그럼 얼마일까요? 역함수의 0은 얼마일까요? 이 말은 y가 0일 때 x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y가 0일 때 마이너스 2, 그렇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니까 y가 0일 때. 근데 역함수에서 보는 건 쭉 오다가 2에서 걸린 값이 x가 얼마냐? 0이다. 쭉 오다가 0에서 걸린 값이 x가 얼마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현준아, 쭉 오다가 역함수에 마이너스 3은 얼마일까? 마삼. 도현아, 역함수에 5는 얼마일까 그러면? 요거는 그래서 오는 0은 아니고 이 그래프 중에서 y좌표가 5인 점을 찾아봐. 일단 어디 있어? y가 5인 점은 맨 여기 있죠. 그쵸? 이 녀석의 x좌표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얼마? x좌표 x좌표는 한 4. 이게 뭐라고 써? y가 x구나. 5 정도. 5 정도가 아니고 5죠. 그냥. 그쵸?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우가 역함수의 4는 얼마예요? 4. 설마 4를 답이라고 대답한 건 아니지? 역함수의 4가 어디냐 이게 생각하는 거지. 4가 어딜까? 그거는 거지. 2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x좌표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두 개의 함수에서 이제 여러분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이거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프가 돼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을 잡기 나눈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b, a고 이 점의 좌표가 뭐 c, b고 요 점의 좌표가 d, c고 요 점의 좌표가 뭐 2, 2다 이렇게 갖다 치자. 그러면 그냥 별거 없어요. b 대입하면 a 나오고요. 역함수에다가 a 대입하면 b 나온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지금 b고 여기가 a라고 이게 b고 여기 a라고 치면 원래 함수에서는 a를 들어가면 b가 나오는 거고 역함수에서는 b가 들어가면 a가 나온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했던 앞에서 설명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b, a라고 돼 있어. x가 b고 y가 a야. 원래 함수에서는 x가 y고 역함수에서는 y가 x인 거니까 당연히 x하고 y가 지금 바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도대체 뭘 생각하느냐? 이거 원래 그래프 두 개 그려져 있는 거야. 두 개 그려져 있는 문제를 왜 하나로 묶어놨느냐? 헷갈리라고. 별거 없어요. 그냥 헷갈리라고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헷갈리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옆에다가 두 개의 그래프를 분리해서 그린다? 뭐 시간 낭비죠. 그 정도는 무조건 극복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가봅시다. 두 개의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G의 역함수에 B가 들어갔습니다. 규아야, G의 역함수에 B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C 아니에요. 다시 G의 역함수에 B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자, 여기서 G하고 F를 빨리 구별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G에다가 빨간색 그려져 있고요. 그렇죠. F에다가 파란색 그려져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G는 빨간색 그래프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둘은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자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맞죠? G하고 F는 지금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는 애초에 B였어요. 왜?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얘가 그냥 사라져. 맞죠?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B였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B였고 다행스럽게 푸신 분들은 거의 다 B라고 쓴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역함수라는 걸 인지를 못했어.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B, A가 A, B가 되고 C, B가 B, C가 됐고 X, Y가 지금 다 서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 사이라는 걸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걸 안다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풀어서 진행하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온전히 연산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와볼게요. 연산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자, B가 시작됩니다. 역함수예요. 여기서 출발하면 큰일 납니다. 역함수에서는 이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역함수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G 인버스의 B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B가 아니고 여기 B예요. 자, 그리고 G는 누구야?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럼 여기서 출발했어. 빨간색까지만 가야죠. 빨간색까지만 가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A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A가 나왔어. 자, 두 번째 F의 역함수에 A를 대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니까 이쪽에서 출발합니다. A에서. 근데 누구 거야? F 거야. 그럼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멈춘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왜? F에서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BI의 값은 B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다고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봅니다.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F하고 G의 역함수. 물론 이 아이를 우리가 F하고 F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F랑 G 역함수는 서로 같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푸신다면 B에서 출발했어요. F는 파란색이에요. 쭉 가서 C. 다시 쭉 가서 P 하면서 얘는 답이 B가 됩니다. 웬만하면 다 틀리셨네요. 딱 한 분 빼고. 자, 이쪽으로 가봅니다. G의 역함수에 D가 들어갔어요. G의 역함수, 빨간색의 역함수에 D가 들어갔습니다. D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C예요. 자, 그 다음에 F에서 C가 차지하는 거. 자, 여기까지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보냈더라.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F, C를 구하는 거예요.
FC는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여기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B로 가는 게 이 문제의 답이었더라. 안타깝게도 딱 한 번만 맞췄어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학교 시험 문제가. 그럼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문제를 집중하셔야 돼요. 함수를 갈 때는 X축에서 출발하지만 역함수를 갈 때는 무조건 Y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프를 두 개 주는 이유는 너희들을 혼동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개 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쉬운 형태의 그래프는 안 나옵니다. 진짜 선생님이 착하면 나오고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나요? 그렇죠? 요거 그려놓고 옆에다가 하나 더 따옵니다. 근데 서로 역함수로 주면 그나마 감사한 거고 요 옆에다가 역함수가 아닌 그래프를 따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정신없거든요. 그런 식으로까지는 흔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의 기본 틀은 반드시 익숙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역함수라는 걸 인정했다고 한다면 역함수의 특성 F와 역함수가 만나면 상생함수가 된다는 거 요거 이용하셔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 역함수네. 근데 얘랑 얘랑 역함수 사이야. 얘를 F로 대체시켜서 조금 더 편안한 형태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설명 들어갑니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역함수에서의 마지막 유형. 그리고 함수라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뤘던 단원의 마지막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갈게요.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a, b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아까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지우야.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이 함수와 누구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y는 x. 기억하셔야 돼요.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fx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행동은 fx와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걸로 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다라는 거야. 물론 반례가 하나가 있거든요. 반례가 하나가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그 반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시험 대비할 때는 제가 그 반례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머리가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은 1차원적으로 갈게요. 그래서 fx랑 x의 교점을 구하면 되거든요. 자, 식 나와 있어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x가 되면 되죠. 이항합니다. 3분의 2x가 3분의 4가 되면 되고요. x의 값은 얼마다? 2. 근데 이제 문제야. 자, x의 값이 좌표가 2가 나왔어. y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기다가 2를 대입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에서 결과적으로 2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딱히 좋은 풀이는 아니래요. 자, 얘는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라는 그래프고요. 얘는 y는 x라는 그래프였어요. 근데 x좌표가 2가 뜨면 굳이 여기다 대입할 필요 없이 이거 이용해서 그냥 바로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는. 됐나요? 자, 기억합시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2하고 2,2여서 a랑 b의 값은 2 더해서 4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더 설명드릴 건 없는데 자, 여기 거리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볼게요.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2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역함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대요. 자, 얘가 fx고요. 얘가 이제 얘가 gx라고 해요. 역함수를 gx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교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요? 3루트 2가 나왔대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어요. 맞죠? 요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반드시 x좌표가 a면 y좌표도 a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 길이가 A면 얘도 뭐야? A야.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마 A를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얘는 이 각도가 45도. 그리고 우리는 저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가 45도인 이런 삼각형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들의 비는 1대 루트 2의 비를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3루트 2가 됐다는 건 얘네들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3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이 녀석의 좌표가 3,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이 fx라는 그래프가 3,3이라는 점을 뭐 한대요? 지나가고 있대요.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가 3,3을 지나가려면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2 곱하기 3 플러스 k가 3이 되면 되네요. 그러면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네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봤더니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실수 k 값에 곱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이상하다.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k니까, y절편이 k니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모든 실수라는 단어를 던졌으니까 뭔가 또 있나?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그냥 구해볼까? y는 2x 플러스 k라는 녀석과 y는 x라는 녀석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 2x 플러스 k가 x가 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k가 된다. 이게 여기 교점이라는 거지.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됐는데, 선생님, 그러면 거리가 3루트 2라고 돼 있으니까 제곱해서 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이거의 합의 루트다. 그쵸? 이게 얼마가 된다? 3루트 2가 된다. 그쵸?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줘서 2k의 제곱이 9218, k의 제곱은 얼마다? 9. 그랬더니 k 값이 풀마 3이 나오네. 선생님, 이상해요. k가 마이너스 3인 건 알겠는데 왜 플러스 3도 될까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려보는 거야. 얘가 어떻게 플러스 3이지? 하고 옆에다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는 거야. 자, 플러스 3을 y절편으로 가지고 기울기가 2가 됐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하네요. 그쵸? 저쪽은 썼던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얘가 fx고요. 얘가 gx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당연히 y는 x를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얘는 요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루트 2였던 거고, 당연히 이들의 좌표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어디다가 요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k 값은 얼마가? 3.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3이라는 값 두 개가 나와서 둘의 곱은 얼마다? 9다. 마이너스 9다. 이렇게 가는 게 이 문제의 풀이었어요. 생각보다 어렵죠? 그쵸? 실수하기 딱 좋아요. 머릿속으로 기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쪽만 생각하고 이쪽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음수 파트는 우리가 보통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연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쵸? 이런 식으로 교점의 좌표가 나오더라. 근데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니까 3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딱 해봤더니 k 값이 생각외로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되더라.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K의 값의 곱을 구하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가 좀 착해. 만약에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단답형으로 실수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 틀려요. 진짜 다 틀립니다. 왜? 대부분 이걸 떠올리거든요. 상당수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런 모양을 띄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머릿속에 그리고 일사분면 양수형수 너무 이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만 많이 보다 보니까 일부러 모든이라는 단어와 곱이라는 단어를 생략해버리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답이 두 개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많이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여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하고 이제 이쪽 파트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함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 마이거든요. 마이, 마이.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야. 그런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를 봤더니 x값이 마이너스 2부터래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생각해 봤더니 얘가 자,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프거든요. 원래 2차 함수가.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 돼. 왜? 여기는 쓰지 않겠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까지 있었으면 얘는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왜? y에 두 개가 겹치니까. 그래서 한쪽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을 기점으로 한쪽 부분을 지워버리면 1대1이 됩니다.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녀석과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아이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 아이의 역함수는 왜?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될 테니까. 자, 근데 이렇게 구해놓고 봤더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2고 얘가 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2,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겠죠. 선생님은 그래프 잘 그리니까 그렇게 뚝딱뚝딱 처리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풀이는 쟤랑 똑같습니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는 x 똑같습니다. y는 x와의 교점 찾으면 돼요. 풀어볼게요. 양변에 2분의 2를 곱해서 전개할게요. 여기 4x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4 만났으니까 0 되면서 x의 좌표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y는 x와의 교점이라는 거.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죠. 0, 마이너스 2, 단영아 한 점이 0면 y 좌표도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면 y 좌표도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왜? y는 x 위의 점이니까 둘의 좌표는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둘 사이에 뭘 구하면 돼요? 커리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반드시 확인할 거. 과연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둘 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둘 다 인정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이걸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y는 x라는 직선을 딱 그려놨는데 원래 2차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대. 원래 2차 함수가. 근데 얘가 이쪽을 안 썼대. 그러니까 축을 기점으로 이제 오른쪽만 이제 만들어낸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서 만난다.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요거 분명히 우리가 2차식으로 풀었잖아요. 그쵸? 2차식으로 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식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 좌표 하나 더 떠. 실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보면 얘만 뜨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쪽은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배제시켜야 돼. 2차 함수를 풀 때는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건데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익숙해지셔야 되는 것도 이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역함수 파트가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을 하는 게 이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쪽 파트가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라는 부분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데 이게 또 웃긴 게 학교 시험에 나와. 교육 과정이 없거든. 교육 과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낸다. 시험 문제. 이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절대값 그래프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거 사라진 지가 전 교육 과정이니까 6년, 5년에서 14년 전. 네, 사라졌어요 이미 교육 과정에서. 근데 이미 작년까지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기법이라고 하죠. 그리는 방법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알려드리지만 왜 그런지까지 알려는 드릴 건데 어쨌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기말고사 할 때 할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제 좀 스킵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쵸? 명제 파트에서 대우법, 기울법 증명하는 방법 제가 스킵했습니다. 맞죠? 왜냐? 그거는 시험에 나올 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함수 파트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생략을 했어요. 그쵸? 그것도 이제 시험 볼 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요 절대값 그래프 또한 시험 볼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떻게 그리는지라도 외우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크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측량법 그리고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절대값 이렇게는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파트로 이전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조금 마무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단원입니다. 9단원입니다.